네, 안녕하세요. 웨스탁TV 시황쌤의 뷰포인트입니다. 네. 예, 오늘의 타이틀 제목은 마이크론의 역습. 이건 뭐, 스타워즈의 시리즈 한 제목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역시,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많이 좋지를 못했는데, 과연 반등이 일어날까 했는데, 물론 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기대를 많이 갖지 말자. 예, 항상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또 그렇게 갔죠. 또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미리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역시 해석, 저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고 하죠. 예, 오늘도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주가가 굉장히 높았을 때는 아무리 실적 좋고 전망 좋다고 해도 주가가 오히려 더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미리 먼저 올라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급등을, 그쵸? 시외로 급등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실시간으로는 나스닥 선물 지수죠. 역시 반도체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오늘의 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의 몫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역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시장이 정말 마이크론의 역습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HBM이 내년까지 매진이다. 그렇죠? 사실 뭐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에서 뭐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예전에 한번 이걸로 히트를 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사실 그게 먹혔어요. 음. 그때도 이렇게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좋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매출 뭐 굉장히 실적이 좋았을 텐데 그 모건 스탠리의 그 리포트 하나 이후로 실제로 네, 안 좋았죠. 네, 그때는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쵸? 제가 너무 맹신할 것도 아니고 너무 무시하지도 말라 말씀드렸었는데 조금은 이제 빗나가지 않았을까 좀 보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역시 미국은 음? 인공지능 그죠? 엔비디아 사실 상승 모멘텀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른다고 하면 많이 부담을 갖게 되죠. 그랬는데 더 좋을 거야. 이런 거. 그리고 사실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따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지만 주가가 이제 다시 좀 바닥을 헤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승 모멘텀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여기 90달러 선에선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어젯밤 이제 장중에 1.88, 2% 가까이 반등했는데 지금 시외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15%, 시외로 15% 정도 반등을 세게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고점에서 이런 게 나왔으면 뉴스에 팔아라가 됐겠죠. 근데 이제 바닥을 다시 다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실적이 좋게 평가가 되는 꿈보다 역시 해몽이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주식도 인생도 타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다 보니까 역시 세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네, 바로 2년 전입니다. 바로 2년 전. 요기에요. 그죠? 9월 말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회계 연도가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발표한 게 4분기거든요. 지금 다른 기업들은 지금 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이제 좀 있으면 쉬어들어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론은 지금 4분기예요. 회사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4분기 좋았고 그리고 1분기가 또 괜찮다는 겁니다. 네. 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준으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제 2년 전, 바로 2년 전입니다. 요때예요, 요때. 그죠?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해서 이제 반도체가 계속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한번 다져주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거의 바닥을 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때 하이닉스를 가져갔으면 지금 더블이에요. 더블 이상이죠 사실. 거의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그쵸?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실적 발표 요거 딱 요때 맞춰가지고 워낙 바닥이었었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큼만 조금만 어떤 기대감, 희망만 있어도 이게 반등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이때 삼성전자 모아 가시라 그쵸?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예, 그러고 나서 반도체가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때문에 더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하이닉스가 이런 흐름이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뭐 반도체만 보면 되니까 그래서 거의 이런 흐름으로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최근에 HBM 역시 엔비디아에 좀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는 흐름에서 그래서 이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강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2년 전 요 사이클과 조금 비슷한 양상이 있어요. 국내에도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그쵸? 역시 미국은 인공지능입니다. 그쵸? 상승 모멘텀이 다른 거는 크게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결국에는 인공지능으로 끌어가야 되는 시장입니다. 이게 꺾이니까 시장도 밋밋하고 뭐 이랬었죠. 근데 반도체와 인공지능 이쪽이 살아나니까 역시 흐름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제 그제 그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가지고 나왔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흥국 시장 중국에 좀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위기감이 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미국 시장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겠죠. 오래간만에 정말 경제 이슈로 이건 무슨 정치 사회 이슈가 아니라 정말 경제 이슈로 오늘 급등을 해줬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추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확률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입니다. 어제도 상승을 그쵸? 약간 밋밋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해줬죠. 그리고 지금 시외에서도 0.66 역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반도체 섹터가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뭐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니 국내 증시가 안 올라갈 수 없는 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아시아 증시 그쵸? 니케이가 뭐 또 역시 강력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항생이 또 강하게 또 반등을 해주고 있네요. 최근에 항생이 중국 증시가 매우 뜨겁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일부러 좋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경제 투자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요거죠. 미국의 금리가 빨리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이뤄지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는 거의 다 물량 거의 다 나올 때가 됐다라고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더 나와야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다행인 것은 오늘 또 환율이, 그래서 엔화가 지금 좀 약세죠. 다시 올라가는 것은 엔화가 약세고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도 부담을 이제 좀 덜 주는 좀 상황이 되었다. 엔화 환율 계속 좀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2시 이후로 좀 시장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해리스 애리조나 사무실에 그쵸 거기는 뭐 여러 사무실 중에 하나고요. 근데 밤에 누가 이렇게 몰래 총을 쏘고 갔대요. 그쵸 뭐 마음에 안 드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뭐 정책을 잘하나 뭐 하나 그죠? 이쪽 찬성한 사람 저쪽 찬성한 사람 다 이게 마련이고요. 그러면서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은 총기 자유하다 보니까 뭔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경호도 중요한 거고 어쨌든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뭐 그것 때문은 아닐 것 같고요. 그죠? 워낙 뭐 미국이 총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는 총기가 자유였으면 좀 더 큰일이었을 거다. 뭐 이런
솔직히 조금은 쓸데없는 얘기도 좀 했습니다. 네,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우려됐던 게 그쵸.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레바논, 그죠? 이게 뭐 진짜 그 크게 확장되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이 지상군, 그러니까 이제 뭐 탱크를 밀고서 국경을 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홍구석유 이럴 때부터 흥분 잘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죠? 어제도 보면 유가가 이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죠? 결국에는 유가는 더 내려갔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이란이 참전하지 않는 한 이란은 대통령이 패제시킨으로 당선된 이후로 뭔가 서방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해리스하고 이제 트럼프가 있죠. 이제 아무래도 뭐 트럼프가 되면 사실은 뭐 대화의 창구가 좀 막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좀 약간 좀 편향적인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하고 싫어하는 거, 이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은 좋겠죠. 근데 안 좋은 쪽은, 근데 이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가 도움이 더 될까? 보는 시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란은 서방과의 대화를 원하는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여기에 참전하거나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에는 이란의 참전 여부가 중동 리스크의 어떤 향방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스라엘도 레바논 국경을 넘는 것은 또 그만큼 또 좀 군인들의 좀 사상을, 희생이 감수되어 있겠죠. 어쨌든 뭐 지금 이스라엘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변동 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마켓 인사이트 통해서 올려드리고요. 정말 중대 변수가 있을 땐 제가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죠. 지금 어쨌든 간에 지상군 투입 또는 이란의 참전 가능성은 크진 않다. 유가가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역시 이제 그리고 이제 어제 보니까 이게 2시쯤 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국내 민주당이 금투세의 어떤 키를 가지고 있죠. 근데 뭐 한 달 정도 더 지켜보겠다, 좀 더 고민하겠다, 유예를 했습니다. 결정을 유보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고 나서 뭐 저는 뭐 이분을 잘 모릅니다만 뭐 친명 좌장이니까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랑 좀 측근이겠죠. 이분이 금투세 폐기하는 게 낫겠다. 이제 이렇게 흘리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 뭐 폐기까지 가기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데 유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또 시장의 실망을 다시 좀 안정시키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가져와졌고, 어쨌든 간에 제가 어제도 또 한마디 또 했죠. 정치가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너무 다들 힘들잖아, 그죠? 너무 어둡고 암담하게 하고 정말 꿈과 희망마저 밟아버리는 이제 이런 정치를 하면은 솔직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물론 민주당을 뭐 계속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은 뭐 그래도 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가 또 있죠, 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뭔가 본인한테 유리하게 가져가고, 그리고 차기 대선을 위한다고 하면 지금 뭐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입니다. 이 원성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결정하자,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입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폐지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여당하고 정부에서는 일단은 금투세 폐지를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이 그걸 다 받기는 쉽진 않고 저는 유예 정도까지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제 좀 실망 매물이 좀 갑자기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2시 이후로. 그랬는데 어쨌든 이후로 분위기가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면서 좀 다시 시장에 좀 활기를 가져다 주고 있다. 역시 금투세가 좀 크다. 국내 증시 이슈에서는 이게 좀
최대 이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코스피입니다. 네, 오늘 어제 좀, 그쵸? 이게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어차피 이쪽은, 변수라기보다는 거의 상수예요. 늘상 있는 거. 그쵸? 거기에서 변수는 이란의 참전, 그리고, 레바논 국경을 넘느냐 마느냐. 요건데, 그러긴 쉽지 않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거보다는 역시 금투세 민주당에서 한 달간 좀 더 고민하겠다, 유예하겠다 결정을, 요것이 좀 실망 매물로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랬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죠? 실적, 삼성전자가 오래간만에 또 반등을 해줬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시행하자, 폐지, 그 중간이 뭡니까? 유예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어쨌든 그래서 투심이 오늘 좀 살아나는 그런 흐름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제의 어떤 좀 불안한 요소들이 오늘 좀 해소되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것도 한 몫을 크게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네, 코스닥.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은데, 그러면 이제 코스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추세라는 게 있죠. 추세라는 게. 그래서 상승 흐름 가져줬고, 그 다음에 역시 반도체 소부장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오늘 급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2차 전지 안 좋은 거 아니냐, 좀 약간 수급적으로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오후 들어서는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 가던 길 간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님들, 와,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올 플러스입니다. 풋옵션은 어차피 이거는, 그 하락으로 베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상승에 모두 상승, 코스피, 코스닥, 선물, 현물 다 상승으로 베팅하고 있어요. 콜옵션도 상승. 역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비중이 크다 보니까, 오늘 강력한 베팅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 더 많고, 근데 현물은 좀 아쉽죠, 그죠? 근데 살짝 봤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외인 매수는, 그동안 매도했던 거에 비해서는 아주 시원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캐리도 아직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좀 말씀 좀 일단 좀 드리고요.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이죠. 정말 오래간만에 삼성전자도 현재 시가 매수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 끝날 때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랬는데도 못 올라간다고? 야, 이러면 거의 좌절 모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네, 역시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방향의 키를 주고 있는 거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방은 지지해준다. 최소, 그렇죠? 여기서 내려가진 않더라도 하방은 지지해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물입니다. 그동안 저 매수는 계속 하긴 했는데, 오늘의 이것을 마이크론이 이게 돌릴 거를 예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롱숏으로 이제 일단은 좀 해지 정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강력하게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좀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삼성전자 3%, 그렇죠? 사실 어제도 올라가다가 급락 나왔죠? 이런 부분은 아셨습니다. 요거는 이어주면은 그래도 상승 흐름은 좀 62,000원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돌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삼성전자를 들어올릴 수 없죠.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언제까지 일어날 것이냐, 사실 이게 관건인 거죠.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로 그냥 그거는 역시 외인의 수급에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아직까지 이제 이거는 장 마감하고 봐야 돼요. 얘네들이 이제 바로바로 안 알려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정말 오래간만에 매수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강력한 매수라고 하긴 좀 어려운 좀 상황인 거고요.
대신에 SK하이닉스. 그래서 뭐 삼성전자 또 뭐 언급을 해드리면 일단은 이게 엔비디아 또는 인공지능 가속기 HBM 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강자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밀려 있습니다. 이제 이게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가 좋지 못한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도 사실은 뭐 애플 또는 중국 샤오미라든지 화웨이 좀 자꾸 이렇게 좀 경쟁이 좀 격화되고 있죠. 그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 강력한 1인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은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 파운드리죠. TSMC. 이건 확실히 밀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못 가는 거고요. 이런 거는 뭐 크게 뭐 다른 거의 변수가 아니라 이게 삼성전자가 그만큼 조금은 경쟁력이 있어서 조금은 밀려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그 대표도 좀 바뀌었죠. 그래서 언제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인공지능 가속기, 블랙벨, 엔비디아 뭐 이쪽은 뭐 그쵸? 주가가 비싸서 문제지 뭐 나쁜 건 아니죠, 솔직히. 그리고 그 HBM을 지금 1등은 SK 하이닉스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차피 미국 회사니까 밀어주는 측면도 없지 않고 삼성전자가 좀 아쉬운 거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등이 나와도 이쪽에 좀 더 강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역시 모건 스탠리의 어떤 뭐 그 반도체, 그러니까 당장 겨울이 올 것 같지는 않다. 라고 그 정도로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가 좀 틀렸다. 그리고 역시 금리 인하를 하면 물론 이쪽이 계속 좋긴 했지만 역시나 금리 인하하면 반도체도 그렇죠? 뭐 가전제품 뭐 하나로 더 팔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 여기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그렇죠? 다시 내려왔을 때 15만 원 또는 16만 원 선에서는 역시 기회였다. 그렇죠? 지금은 반도체만 본다고 하면 SK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외인 매수, 그러니까 이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실적이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이쪽이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최근에 바닥 찍고 할 때 15만 원, 16만 원대 이게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뭐 자동적으로 한미 반도체 또는 이스페타시스 같이 따라가죠. 오늘 이제 그런 흐름을 가져다 줬고, 한미 반도체 역시 10만 원 미만에서는 역시 기회였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뭐 실적이 뭐 우상향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네오셈은 뭐 제가 자주 언급하지는 않는데 CXL에서 뭐 확장하는 이제 그래서 인터넷 속도 그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HBM에 이어서 CXL을 좀 많이 주목을 하는데 관련주로서 네오셈 역시 반도체고요. 오늘 강력하게 또 반등을 해주고 있고 이런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이유는 역시 금투세를 민주당에서도 강행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뭐 물론 뭐 국민들 전부가 다 뭐 주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뭔가를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부동산은 솔직히 고액이 아니다면 어렵잖아요. 근데 주식은 단돈 뭐 만원, 좀 만원 좀 심했나? 100만원, 1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리고 뭐 좀 눌려 있으면 좀 안 팔면 되잖아요, 그죠? 버틸 수만 있으면 솔직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좋은 종목 들어가야겠지만. 그래서 국민들의 희망과 꿈을 꺾는 것은 좋은 정치가 당연히 아니겠죠. 다시 한번 올바른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SM을 올려드렸죠. 아, 여기서 무슨 엔터, 그쵸? 엔터는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그쵸? 왜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눌렸었기 때문에, 그렇죠? SM이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카카오하고 이제 하이브하고 인수전할 때까지는 엄청 좋았죠. 그죠? 네. 그 이후로가 좋지가 못했죠. 그때 피크 정점 찍어주고, 사실은 그때는 좀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사실. 네. 그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인위적으로 그랬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어제 뭐 관심 종목 하면서 제가 올려드렸지만 그동안 좋지 못했던 거는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이 약했다는 거죠. 예, 금리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중국 경기도 침체고 아무튼 영향을 많이 받죠, 그죠? 예, 그래서 음반이라도 이게 덜 팔리고 이런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악재를 뚫고서 올라갈 수 있는 뭔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 중에 하나가 아이돌 현지화였어요. 그래서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JYP가 잘 못했습니다. 역시 이제 요즘은 이제 제가 이게 엔터 예전에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자본입니다. 자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력이 없이는 이제 물론 뭐 국내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글로벌로 나갔을 때는 이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JYP가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아, 좀 모자라지 않았나 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축적된 경험이 필요한데 뭐 JYP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하면서 역시 박진영 뭐 어쨌든 굉장히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열심히 잘 해주셨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시혁 하이브에서 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캐치 하이가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오고 향후는 사실 뭐 이쪽으로 좀 좌우가 되지 않을까 좀 싶긴 한데 근데 이제 그 하이브만 좀 했는지 알았는데 SM이 어제 영국의 보이그룹을 데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멘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매출이 이쪽이 좀 비중이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은 SM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좀 오후에 좀 눌리긴 했지만 당연히 어제 오늘 또 좋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매동 보면 역시 이제 기관들이 이제는 뭐 바닥치고 올라올 때 됐다 라고 이제 보는 거겠죠. 요 매동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브 당연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엔터 대장인데 그동안 대장의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그런데 뭐 하이브 자체 뭐 본업은 잘하고 있는데 역시 뭐 미니진의 어떤 뉴진스 이쪽에 악재가 계속 이어지면서 이게 잡음이 있었죠. 그동안 뭐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제 안 좋은 게 많이 더 반영이 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SM 그러니까 하이브 혼자 잘해서는 이게 섹터가 같이 가야 되는데 혼자서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더 많이 부각이 됐고, 그게 좀 오래됐죠. 그렇게 된 지가. 이제는 또 여기도 반등을 해주고 할 때가 됐고, 역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역시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네. 그것도 있고, 아까도 SM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이돌 현지화. 그래서 하이브가 이제 캐치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 향후 이제 뉴진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이제는 뉴진스가 관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뉴진스는 본인들이 뭐 이제는 결정을 하겠지만, 그 하이브가 이제는 이제 중소기업이 아니잖아요. 대기업이죠. 그죠? 대기업은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역량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돌아가는 시스템이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인에게만 너무 모든 것을 몰아줬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하이브 2.0을 통해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어쨌든 뉴진스는 이제 너무 이제는 뭐 크게 고려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새로운 캐치라든지 뭐 이런 신규 IP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그래서 이게 신인 그룹들이 얼마나 선전해주고 있는지 그것이 좀 더 관건이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악재도 너무 오래되다 보면 좀 무뎌지죠. 네.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코스모 신소재 그쵸? 오늘 뭐 반도체가 이제 좀 급등을 하고 반등해 주다 보니까 뭐 2차 전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뭐 그래서 이게 추세를 뭐 완전히 뭐 꺾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죠? 어제 좀 오후에 좀 약간 좀 시장이 좀 불안하긴 했지만 오늘 또 반등을 해주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종목에서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고, 그래서 관심 종목도 올려드렸고, 역시 또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네, 요거 많이 기다려 주시죠. 요즘 관심 종목 올리면은, 다음날 뭐 바로바로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시는 거예요. 제가 안 좋은 거 올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리고 이제 좀, 네, 여러분들도 좀 힘내시고요. 네, 네. 오늘의 그 이슈가 그냥 사실은 저는 요거 별로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메타에서 어제 그러니까 뭐 우리한테는 한국 새벽이겠죠.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메타 커넥트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기술을 이제 뭔가 발표하는 거죠. 근데 오라이언 이거는 뭐 영어식 발음이니까 오라이언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리온이에요. 오리온. 오리온 제거할 때 그 오리온. 그죠? 오리온. 오라이언. 요거를 스마트 환경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거 딱 봐도 뭡니까? 메타버스 AR 기기 이거죠. 그죠? 증강현실. 사실 뭐 메타버스가 사실 애플이 헤드셋 비전 프로를 발표했다가 실패를 했죠. 사실상. 왜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뭔가 좋은 거는 알겠는데 너무 비싸요. 이게 400만 원, 500만 원 되니까 이게 아무리 애플을 좋아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또 고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저 일부만을 위한 것이 돼버렸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애플이 실패한 이유는 뭔가 프로그램이 아니 뭐 기기만 좋으면 뭐해 그거 가지고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많이 좀 부족을 한 거죠 아직은 그래서 메타버스 이제 이쪽이 좋지 못한 이유가 이제 이런 기기도 아직 덜 돼 있고 그냥 어떤 뭔가 킬러 컨텐츠라고 하죠 뭔가 진짜 전 국민들이 전 세계가 막 열광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써야 될지는 이제 대략 이제 감은 좀 잡히고 있는데 이런 게 아직은 이제 구축이 덜 됐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이해될까 했는데 이게 메타는 역시 메타버스에 오죽하면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타라고 이름까지 바꿨습니까? 회사명 사명을 그래서 그만큼 메타버스의 진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이제 여기가 선두주자 맞죠 메타가 그래서 오라큐리라고 하는 그 헤드셋 머리에 이제 그 뭐 이렇게 둘러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헬멧 절반 만한 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주력을 했는데 이 스마트 안경, 그죠? 안경 스타일, 안경 스타일 이렇게 이제 안경으로 해서 이런 것이 실현 가능할까? 이제 이게 이제 관건이었거든요. 물론 좀 이게 태가 좀 얄쌍하지 않고 뭐 두껍긴 합니다만 얘네 또 많은 여러 가지가 또 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정말 이제 이 안경만 쓰면 뭐 진짜 뭐 스마트폰처럼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새로운 또 시작이냐 또 새로운 또 어떤 일보 진전이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오늘 또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또 시장에 또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뭐 유튜브 뭐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관련된 게 뭐가 있나, 그렇죠? 네. 있습니다. 여기 뭐 애플 보고 있나, 그렇죠? 프로비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는 이제 우리가 앞서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선 없는 가벼운 AR 글래스. 그래서 이게 상용화되려면 좀 더 이렇게 좀 더 가벼워져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엄청난 기술의 진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관련주로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 있는 종목은 뉴프렉스입니다. 예, 뉴프렉스는 FPCV, F는 여기서 플렉서블 해가지고 예, 구부릴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한자로 하면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모든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뭐 이런 기기에는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고 예, 그 반도체를 어디다 꽂아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걸 우리는 기판이라고 하잖아요. 기판.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기판들은 대부분 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최근에 뭐 유리 기판도 조금은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지만 근데 이 기판이 플렉서블 이제 이게 워낙 좀 IT 이제 기기가 좀 작은 거 있죠. 그죠? 예, 뭐 핸드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예, 이거보다 더 작은 데는 뭔가 딱딱한 거는 거보다는 좀 뭔가 예, 이렇게 유연성 있는 예, 이런 걸 구부릴 수 있는 그런 기판이 필요합니다. 그게 FPCB예요. 그래서 뉴프레스는 메타에다가 FPCB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라큐라든지 이런 예, 메타버스 기기 거기에다가 FPCB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메타 관련해서 그렇죠? 오라이언 요거 AR 글래스죠. 요거 관련해서 오래간만에 또 시장에 관심을 받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조금 아시겠지만, 제가 실적이 안 좋은 종목, 그냥 메타버스도 이제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실적이 안 좋은데 말씀을 드리진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뉴프레스, 물론 지금 뭐 좀 꽤 오르긴 했습니다만, 거래량 터지고 장대 항목이 나왔고요. 물론 앞전에도 한번 큰 게 있었지만, 그때는 하락 추세에 있었던 거고, 지금은 완전히 바닥을 찍어주고, 거래량 튀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이에요. 이런 경우는 지난번에 2차전지 원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란 것이죠. 그렇죠? 이때는 하락 추세에 있었던 것이고 이때는 다시 바닥지고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역시 차트가 이제 정배열로 돌아설 이평선이 정배열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그런 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메타버스가 많이 죽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뭐 메타버스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게 어려웠어요. 실제로. 그죠? 왜냐면 계속 밀리니까. 그 밀린 이유가 뭡니까?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뭐, 뭐 안 좋으면 뭐 나라님 탓하듯이, 이거는 이제 경제에서 탓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금리예요, 금리. 금리가 너무 높으면 기업들이 조달 금리가, 비싸지고, 그리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금리가 높으면 솔직히 뭐, 아니, 대출이자 갚기 바빠 죽겠는데, 이거 뭐, 어떠라고 합니까, 그죠? 애플의 비전 프로가 잘 안 된 이유도 사실 그 이유가 커요. 그죠? 아니, 돈 쓸 때는 많은데, 그죠? 이자는 더, 대출 이자 많이 나가고, 근데 거기에 뭐 400만 원, 500만 원 어떻게 그거 합니까? 물론 그러더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왜 금리를 낮추느냐? 이게 정말 이제는 아니, 그 중국 견제하려다가 정말 미국도 경기 침체, 미국도 경기가 망하겠다니까. 그런 이제까지 오니까 이제 이렇게 감지가 되니까 그래서 금리를 낮춘 겁니다. 누구죠라고 하는 미국이 아니겠죠, 설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금리가 낮춰지고 하면 이제 이런 신기술, 새로운 성장 섹터도 탄력을 받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좋았던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인 거고요. 이제 뉴프락스 역시 메타버스. 그래서 메타버스가 사실은 이제 고금리 때문에 기대만큼 성장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오라이언 메타의 요거 이어서 향후 이제 관심을 이제 좀 받을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쪽도 이제 자금이 그러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중국에서 왕서방이 돈을 좀 써야 그렇죠? 그리고 국내에서도 금리를 낮춰야 이게 시중에서 자금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 기업에서는 돈이 생명줄이잖아요, 그죠? 이게 돈이 자꾸 쪽을 돌아야지, 그죠? 우리 일반 가게도 돌아오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미국에만 잔뜩 투자해놓고 바이든 믿고서 미국에 투자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돼가지고 나 못 줘, 그쪽 보조금 IRA 이거 다 없애, 뭐 이렇게 되면은 정말 난감한 거죠, 그죠? 네. 어쨌든 간에 네. 메타버스 금리 인하로 해서 이쪽도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실적이 안 좋으면 얘기를 안 드려요. 그냥 뭐 실적이 좋건 안 좋건 뭐 팍팍팍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금리가 아무래도 조금은 아직까지도 고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살아나는 종목들은 향후로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지금 어려운 시기도 잘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역시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고요. 역시 네, 그 메타에다가 FPCB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거, 이런 게 또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향후 뭐 진짜 AR 글래스 뭐 이런 게 또 더 출시가 되고 하면 좀 더 메타버스 또는 이쪽에도 관심이 가져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얘기 드리면 BH, 사실 뭐 BH는 우리가 애플 관련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도 아이폰에 네, FPCB 연성 회로 기판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기는 아이폰만 보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뭐 이전에도 뭐 사실 몇 번 많이 뭐 우리 웨스타 모르시는 분 없죠, 이제는. 네, 업종에서도 수익을 잘 냈고, 그리고 지금 뭐 18,000원 선에서는 역시 이거는 또 기회인 거죠, 그죠? 오늘 역시 FPCB가 물론 반도체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뭐 애플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하면은 뭐 자동차만 잘 팔리겠습니까? 자동차도 잘 팔리고 이런 IT 기기도 잘 팔리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향후 아까 그 메타버스 기기 관련해서 역시 연성 회로 기판 FPCB가 향후 좀 더 이게 또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가격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은 계속 봅니다. 안 버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뭐 실적은 뭐 말해 뭐합니까? 제가 뭐 BH를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역시 실적. 뭐 여기는 뭐 매년 성장입니다. 물론 작년에 조금 안 좋았었고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었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것도 있었고 뭐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만, 그리고 역시 3분기 실적 아이폰에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이폰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닌 거겠죠. 역시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PBR이 0.74. 그러니까 IT 쪽인데 0.73면 매우 낮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밸류업 그 종목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PR이 5배. 네, 엄청 저평가인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 뭐 부담 없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마치 뭐 쇼스 같은 느낌도 드는데, 뭐 어쨌든 시장도 금투세를 뭐 최소한 뭐 유예를 간다고 하면 뭐 크게 뭐 부담 없는 흐름이고요.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웨스타 스터디 멤버입니다. 네, 다양한 프로그램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한번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뭐 주식 상담뿐만 아니라 뭐 인생 상담, 뭐 제가 뭐 모든 거 다 받아 줄 수가 있으니까 네, 상담문의 010-8369-344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모든 면에서 좀 능수능란하죠. 네, 그렇습니다. 건강한 주식 투자 웨스탁이고요. 다들 성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